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짜고 있는 예산, 방금 직전에 이제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중소 중견기업에 그 많은 예산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 최저임금 보전이라든지 또 지금 추경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예결 소위위원까지 되거든요. 굉장히 끝발 좋은 자리입니다. 끝발 이런 데서 네, 뭐 어쨌든 방송용어로 부적절한. 부적절한. 네, 근데 어쨌든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다 들여다 보게 됩니다. 예결 소위위원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이번에도 가령 학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티칭 러닝 코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준 고용 상태로 두겠다라고 하는 행자부 또 과기부 뭐 수없이 많은 데서 이제 그런 유형의 예산들을 편성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이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가령 이제 작년의 쟁점은 공무원들, 준 공무원들 얼마만큼 이제 숫자 늘리냐 이제 이게 작년 예산 때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이 반계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가령 동사무소에 보면 뭐 바르게 살기라든지 또는 뭐 주민자치라든지 거기에 유급 직원을 하나 이제 유급 사무직원을 하나 두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돈을 대서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걸 이제 준 고용 상태로 두는 이런 예산들.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정부가 끝나면 얼마만큼 지속 가능할 것인지, 이 정부 내에서도 얼마만큼 지속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그게 진짜 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작년에 최저임금 보전분 지금 3조 5천억을 가지고 각 당이 정말로 우리가 많은 범민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많으셨잖아요, 그게. 근데 이 3조 5천억이 가령 그러면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최저임금 보전분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지금 16% 최저임금을 인상시켰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3조 이상을 더 이 지원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보전을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 예결위원들 또 국회의원들 전부의 고민인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위적인 최저임금 보전 또는 인위적인 고용 창출 또 공무원 숫자 늘려서 공시생 늘어나는 이런 인위적인 고용이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재정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고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하태경 의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제대로 된 국가라면은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유도해서 중소기업이라도 자기가 직접 한번 벤처라도 세워보는 것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는 옳은 정책 방향이 아니냐라는 지금 이제 그런 문제제기가 하나 있었고. 네.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뭐 네 분이 다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자연스럽게 그 지난 1년 평가는 뭐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추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추경 문제로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 마무리하시죠. 중간에 인터뷰션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통일이 과연 우리 경제에 지금 얼마만큼 도움을 줄 것이냐. 저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근데 이 장기가 최소한 10년이 넘는 시점의 장기예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큰 고통을 겪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북의 여러 가지 지금 지방으로 가는 SOC 투자라든지 우리 지방정부로 가는 어떤 이 재정교부금이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북한으로 가는 사업으로 지금 많이 전이가 돼야 돼요. 그 예산 전이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북한의 임금값이 우리나라 임금값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 제조업은 사실은 전부 탈출해서 북한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그나마 이쪽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취직할 수 있는 이 기회 자체를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10년 동안 우리가 힘든 과정을 겪고 나면 그래서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국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에 대한 소비 구매력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해피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소비 구매력이 생기는 이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에 우리가 겪어야 될 어떻게 보면 이 내부적인 고통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지금 양해가 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누군가는 정치인들이 솔직하게 우리 청년들 앞으로 10년간은 통일이 되면 정말 힘들 겁니다. 우리나라의 보통 노동자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사실은 해줘야 돼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솔직한 얘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지금 이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러니까 반도체, 휴대폰, 일부 중화학 이쪽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4조짜리 추경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세수가 그만큼 잘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을 할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추경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일반 업체들
일반 자영업체들, 그다음에 지금 조선소라든지 조선산업이나 이쪽에서는 전부 다 지금 고용 재난 지역으로 지금 경남이라든지 목포 이런 데는 다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쪽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군산에 있는 대우 GM 공장, 이 자동차 공장 지금 폐쇄를 전제로 해서 지금 이 산업은행하고 지원 얘기가 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산업의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정부에 주어진 숙제인데 사실은 정부가 이거를 용감하게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하나만